10월 2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3차 대전이 벌어질 것 같은 안심번호를 둘러싼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 간의 공방전이 어제 또 싱겁게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뭔 싸움을 하려면 제대로 한번 해서 끝을 봐서 다시는 싸우지 말든지 해야지. 주기적으로 몇 달마다 반복되는 이런 청와대와 여당 대표 간의 다툼, 국민들이나 새누리당 지지자들이나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은 정말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3살 먹은 애들도 아니고 그야말로 정치판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싸우는 모습이 어렵게 탄생시킨 보수 정권이 어떤 역할을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김무성 대표는 어제 더 이상 확전을 자제하자 하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하고 휴전 제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전화 안심번호 국민공천, 저는 이 보안이 강화된 모바일 여론조사라고 표현하겠다 했습니다. 이 모바일 여론조사 방안을 채택하는 것은 당의 기구에 맡기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어제 한때 김무성 대표가 28일날 문재인 대표를 만나는 사실과 그 다음에 문재인 대표와 합의 내용을 합의 직후 사진으로 찍어서 합의문을 청와대에 보냈다.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도 청와대에 통보했고 만나고 나서도 합의 내용을 바로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연합뉴스 방송에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몇 번째냐. 공무원 연금 개혁 때, 국회법 파동 때 번번이 다 청와대와 상의했다면서 이런 그렇게 상의한 내용이 아닌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여당 대표는 공방전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김무성 대표께서 밝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있자 직후에 현기한 정무수석을 김무성 대표가 26일, 그러니까 28일이 만났죠. 24일날 두 사람이 아마 문김이 사전 접촉을 한 것 같고 26일날 현기한 정무수석을 김무성 대표가 만나서 뭐라 했는가 하면 안심번호 모바일 여론조사 부분을 문재인 대표를 만나서 합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현기한 수석은 안심번호는 문제가 많다면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그렇게 반대라고 생각한다고 느끼지 못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발표문을 보내줬다는 그것은 보내준 것이 아니라 보고가 아니라 통보였다. 그래서 현기한 정무수석은 대통령이 귀국해서 다음날 정식 업무를 할 때까지 이 사안을 보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30일날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다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 서로 간에 만나가지고요. 정치 두 사람, 현기한, 김무성 이 두 사람이 정치를 하면서 하루 이틀 아는 사이입니다. 그러면 만나서 무언가 명확하지 못한 내용으로 서로가 상대방에게 덮어세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 만나지를 말았어야죠. 그 다음에 만난 직후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면 그걸 반대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또 논란이 벌어지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합의 다 한 뒤에 보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보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도 좀 의문입니다. 자, 이제는요, 만나면요, 청와대 사람들과 김무성 대표나 여당의 지도부가 만날 때는 녹화를 하자라고 해서 문제가 생기면 녹화된 필름을 틀면 끝날 거 아닙니까? 요즘 무슨 녹화, 필름, 카메라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에 동영상 녹화 기능도 다 있으니까 앞으로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가 만날 때는 이 스마트폰에 동영상으로 모든 대화를 녹음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문제만 생기면 그거 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만나지를 마세요. 청와대 만나서 다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끝난 뒤에 다 보고까지 했는데 청와대는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이른다. 그런다면 대통령께는 보고 안 했다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간첩 아닙니까? 여당 대표 간첩이지 그 청와대 직원입니까? 그래서 보고했니 안 했니를 가지고
맹색이 한국 최고의 대선 주자이자 지금 몇 달째 김무성 대표가 압도적인 대선 주자라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청와대를 만나서 말했니 안 했니를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사람들도요, 솔직히 처신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나서 정확하게 전번에 조윤선 정무수석이 공무원연금 계획 아닙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당과의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고 자신은 당의 입장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데 거기에 뭔가 미스가 생겼다 해서 그만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런 논란이 나오면 곤란하죠. 그래서 아예 덮어 세울 것 같으면 만나지를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녹음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든지. 서로가요, 오해받을 일들을 안 하는 게 좋죠. 그럼 뭐 때문에 여당 대표와 청와대 정무수석이 만납니까? 만나가지고 덮어 세워버리려고. 나는 사실은 이런 부분으로 청와대 뜻에 반해서 뭔가를 꾸미고 있는데 정무수석을 만나서 설 돌아가는 투로, 지나가는 투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일 벌어지고 나면 내 그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러려고 만나는 겁니까? 이것은 문제가 매우 많다고 봅니다. 적어도 청와대와 여당 대표 간의 수준이 이 정도 와버렸다고 하면 이거는요, 아예 안 만나는 게 낫는 게 아닌가 봅니다. 안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남기십시오. 오늘 재밌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동통신 3사들이 지금 새정년이 마치 모바일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주장하는 국민공천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동전화 안심번호 국민공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라고 하면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자, 여기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어디서 제기했느냐?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 소위에 가서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왜 이동통신 3사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갔을까요? 국회 정치개혁특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정수를 얼마로 하느냐, 또 헌재가 이야기한 인구 편차 2대1 선거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지역구와 비례대표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공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다루는데, 솔직히 공천 방식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국회 정개특위에 아닌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정개특위라는 것은 국회 안에 만들어진 특위로서 다음에 선거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데, 공천을 어떻게 하는가는 선거법하고 관계없이 각 당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정개특위에 이동통신사를 불러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더불어서 불러가지고 안심번호를 하기 위해서 물은 것 자체가 정개특위가 월권인 거 아닌가라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정개특위에 주어진 역할은 공천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각 당이 알아서 당론으로 정당을 빠져. 정개특위는 공천 문제가 아니라 의원 정수, 그 다음에 인구 편차, 선거구 문제, 통폐합, 그리고 전국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어떻게 숫자 배치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뭐 이 지역별 뭡니까? 비례대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정개특위의 본질입니다. 어쨌든 이동통신 3사가 국회의 정치개혁특위, 줄여서 정개특위에 이 해당 소위에 불려갔는데, 거기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요, 지금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안심번호를 가지고 이동통신에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통신사에서 문제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치개혁특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LGU 플러스는 뭐라 했는가 하면,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일부만 정보 제공에 동의했다. 자, 여기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를 정치권에 제공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여부에서요, 새정년의 일부 국회의원들, 다수 국회의원들은 공익상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에게 알리지 않아도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정보통신법상의 원칙은 분명히 개인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통신사가 아닌 다른 데서 이용할 때는 사전에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명시시켜주는 것이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국회의원 공천을 공익 운운하는 거, 국민들은요,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가지고 지금 싸움하고 이런 걸 갖다가 공익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사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자, 지금 새정년이나 새누리당에서 이 전화번호를 가지고 안심번호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 자신들한테 통보시켜 달라고 합니다. 당신은 여기에 응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것도 하기 싫다는 사람은 빼야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정치에 관심이 있는 20, 30대 이런 사람들만 가입할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특정 연령 계층에서는 대부분 일부분은 응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특정 계층에서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즉 50대나 60대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름을 저장시킨 데가 아닌 데서 전화가 오면 아예 그냥 안 받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20, 30대만 대변하는 이런 식으로 표본이 잘못 만들어질 수 있다. 정확한 이야기를 저는 했다. 이 말을 하는 사람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LG U+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했을 때 항의가 막 들어올 것이다. 왜 당에서 나한테 이런 전화가 오느냐고, 당신들 나한테 이야기 안 했으니까 고소하겠다. 이 민원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도 엄청난 어려운 문제다. 그 다음에 KT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KT도 무조건 이런 안심번호 문제는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를 해야 된다. 이런 과정에서 여론조사의 표본이 여야당에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왜곡될 수 있다. 아무리 안심번호를 하지만은 당사자한테 가 알려주면 그 사람들 중에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 어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누구누구한테 이야기 왔다라는 것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여론조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 사람들한테 작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SK텔레콤은 최근에 발신번호 출처를 알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었다. 그래서 이거 많이 보급됐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플을 장착한 사람은 여론조사에서 오면 이게 여론조사에서 왔구나. 그래서 아예 그냥 받지 말자.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몇 번에서 걸어오는 전화는 이건 여론조사에서다. 그럼 아예 받지 말자 해서 아예 수신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340이 이야기한 문제는 휴대전화 가입자들이 주소를 변동한 사람이 많다. 영등포구에 사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나 실제로는 지금 구로구에 가서 산다. 근데 그 사람이 변동되면 뭐 통보할 의무가 없으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 주민 2만 명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영등포에 안 사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입자하고 실사용자하고 불일치하다. 즉 딴 사람 이름으로 가입해놓고 전화기를 쓰는 사람은 실제 다른 사람이 있어. 가족끼리도 그러잖아요. 가족 중에 뭐 부모 이름 앞으로 해놓고 자식들이 전화 쓰는 경우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또 편의 때문에 그냥 네 이름으로 내가 전화 가입하자,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즉 지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얼마든지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지서를 갖다가 우편 청구를 했을 때 우편 청구를 이렇게 하겠다. 고지서를 그러니까 전화기상으로 문자로 받겠다라든지 이메일로 받겠다는 게 아니라 우편으로 받겠다라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그런 사람은 자기가 거기 사는 사람이죠. 그 사람 확실히 어디 사는지 아는 사람이 23%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안심번호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16억에서 48억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생성된 안심번호 한 건, 즉 유권자 한 명당 또 전화를 통해서 작업하는데도 1,000원씩 들어간다. 그래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 통신사에서 휴대전화 이용자 주소가 과거 건데 이걸 다시 이제 이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하기 직전에 최근 걸로 바꾸려고 업데이트를 하려면 100억 이상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8월 달에 정개특위 소위 과정에서 안심번호 국민공천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이동전화를 운영하는 통신 3사가 다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언제 했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갖다가 심의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를 전달받고도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통과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동전화 안심번호 이용이 가능하도록. 미래부는 제공 전에 이용자한테, 즉 정치권, 즉 선관위에 넘겨주기 전에 이용자한테 반드시 고지해야 된다라는 문제를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도 말을 안 들은 거예요.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익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적인 부분은 본인한테 통보 안 해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정년에 김상희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안심번호를 해도 조직 동원이 가능하다. 어떤 메시지가 올 텐데 그러면 꼭 참여해라고 사전에 선거운동을 할 거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실제로 이동전화를 운영하는 통신사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은 통신사가 자기들이 전화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동전화를 오랫동안 장시간 운영을 해보면서 거기에 나타나 있는 이동전화를 활용한 여론조사 방법이 안심번호를 넣는다 하더라도 표본이 왜곡되거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또 사전 작업이 될 가능성도 많다라는 데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한 겁니다. 그런데 듣지 않고 이렇게 밀어붙여서 그냥 법제화하려고 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안심번호 국민공천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대처하는 그야말로 전지전능한 좋은 수단인 것처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동전화 여론조사로 정당의 후보를 공천하겠다라는 발상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밖에 없다고요. 근데 야당이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여당은 아무 생각도 없이 오픈 프라이머리 대신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이걸 덥석 물은 겁니다. 자,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가 싸우는 거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지역에 가서 지역 주민들 중에 보면 10대 후반 19살부터 그 위에 연세까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이분들을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는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식이 될 수 있느냐에서 특정 나이나 특정 계층이나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을 많이 답변하는 그런 왜곡 사태를 가져올 수 있고 실제로 그 지역에 전화를 돌렸다 하더라도 그 지역 사람이 아니거나 이런 부분이 많을 수 있고 실제로 이것도 얼마든지 정보를 사전에 탐지해서 작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문제를 해당 통신사에서 제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말 끝난 거 아닙니까? 저는요, 새누리당이 적각 안심번호 국민공천이라는 제도를 폐기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면요, 과거에 친노 진영이 자신들이 당내 선거나 공천이나 대선 후보를 뽑는 데나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이동전화를 동원했다가 거기에 대해서 공정성 시비가 걸리니까 전화 여론조사를 했죠. 전화 여론조사를 하다가 착신 시비가 걸리니까 모바일 여론조사도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안심번호 여론조사. 그걸요 그대로 받아가지고 가겠다. 그냥 차라리 그냥 해먹는 사람들 그냥 공천 다 주겠다고 하십시오. 뭔 복잡하게 안심번호 국민공천입니까? 자, 새누리당이요 공천 특별기구를 5일날 발족을 해가지고 공천 방식을 원점에서 논의한답니다. 그러면 김무성 대표는 원점에서 논의할 일을 뭐 하려고 추석 다음날 문재인 대표를 만나가 합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 보냈니 안 보냈니 하면서 이 난리를 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 하고 하는 겁니까? 답답합니다.